안녕하세요. 26살 진주 사는 직장인 여자예요. 사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가정사지만 그래도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로 끝나서 편안하게 털어놓을까 합니다. 저희 집은 할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아빠는 이남 1녀 중에 장남이신데 엄마와 결혼하자마자 할머니와 같이 사셨다고 하는데 엄마는 평생을 할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으며 살아오셨죠. 지금도 제 눈엔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 중이신데 이게 그나마 많이 좋아지신 거라네요. 저랑 오빠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겪었던 몇몇 시집살이 에피소드를 들은 대로 전해보자면 일단 할머니는 절대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주의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음식 남은 건 모조리 엄마에게 다 먹으라고 했다나 봐요.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시집으로 온 엄마는 그저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는 줄 알고 남은 음식을 다 드셨는데 때때로 밥맛이 없거나 생각보다 음식을 많이 했을 때가 문제였죠. 냉장고에 넣어둘 건 넣어두는데도 버릴 수밖에 없는 반찬이며 먹던 국 종류들은 엄마 차지였고 먹다 도저히 못 먹겠어서 몰래 하수구에 버리다 들키기라도 하려치면 그날은 말 그대로 경을 치는 날이었다네요. 이 정도면 고문 수준 아닌가요? 거기다 모든 집안일은 엄마가 직접 다 하라고 감시까지 하셨어요. 한 번은 창고에 20kg이나 되는 쌀을 옮기려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힘이 약하게 태어난 엄마는 몇 발짝도 못 걷고 바닥에 내려놨는데 그걸 본 아빠가 대신 창고까지 쌀을 대신 옮겨주셨고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아빠에게 꼬레니 마누라라고 도와주는 거냐? 라며 아빠와 엄마에게 엄청나게 핀잔을 주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심한 건 친정, 즉 제게는 외갓집이겠죠. 엄마가 친정에 한번 갈라치면 별로 바쁘지도 않은 농사일을 핑계로 대시며 조금 한가해지면 가거라 하시고는 이 눈치 저 눈치 다 주시며 어떻게든 친정에 못 가게 계속 회방을 놓으셨어요. 당연히 엄마는 친정 식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몰래 울다 아빠에게 또 들켰고 아빠가 총대 메고 장모님 보러 가자 해서 겨우겨우 친정에 갔는데 도착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새를 못 참고 외갓집에 전화를 해서 언제 올 거냐 성하셔서 부랴부랴 또 짐 챙겨 돌아오시기도 했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부 소설 같은 이야기겠지만 실제 지금도 할머니가 엄마에게 하는 거 보면 그럴 만도 했겠다 싶네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심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시원하게 할 말 다 하는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냥 속으로 끙끙 앓다가 가슴속에 다 묻어버리는 성격이에요.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저. 어찌 보면 이용당하기 딱 좋은 성격들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정반대 성격을 가진 분이 바로 할머니입니다. 연세가 70 중반이신데 아직도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눈도 아직 잘 보이시고 치아도 얼마나 쌩쌩한지 그 흔한 임플란트 하나 안 하신 할머니는 아직도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더 힘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목청은 또 얼마나 크신지 한 번씩 호통치실 때면 달팽이관이 흔들린다니까요. 아무튼 할머니의 시집살이는 엄마뿐 아니라 저도 해당이 되는데 이유는 딱 하나, 여자이기 때문이죠. 한 번씩 대들기도 합니다. 할머니도 같은 여자 아니시냐? 그런데 왜 맨날 엄마랑 저만 시키시고 아빠와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뭐라고 안 하시냐? 그러면 할머니는 인연아 할미가 무슨 여자야? 할미는 할미지. 얼른 닥치고 걸레질이냐 형? 라고 들은 채도 안 하세요. 저희 집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안일 엄마랑 저만 합니다. 물론 수차례 반항도 해봤어요. 산더미처럼 설거지 쌓아두고 나 몰라 해보기도 하고 청소도 아예 안 하고 버텨보기도 했지만 결국 엄마 때문에 다 실패로 돌아갔죠. 이게 시위라는 게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반항하면 엄마도 좀 같이 참여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하지만 평생 몸에 새겨진 시집살이의 흔적은 이내 엄마 혼자서 온갖 집안일을 다 하게 만들고 그걸 보다 못한 저는 할머니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아빠랑 오빠는 뭐 하냐고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아빠와 오빠도 나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할머니를 설득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할머니는 전혀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라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겁니다. 툭하면 방으로 들어가 식음 전폐로 이틀만 지나면 저희 온 가족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 잘못되기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할머니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저희 가족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오빠는 저보다 5살 많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도 가끔 데려오곤 했죠. 지금은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새언니의 첫인상은 뭐랄까 시장 아줌마 같다거나 할까요? 목소리 톤부터가 걸걸합니다. 생긴 건 새침대기처럼 오밀조밀하게 생겼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투는 영락없는 동네 아줌마 같아요. 그렇다고 어른들에게 예의가 없거나 함부로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늘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 때문에 할머니가 특히 좋아하셨어요. 거기다 직업도 경찰 공무원입니다. 오빠는 일반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나 엄마 아빠 모두 새언니를 좋게 생각했지만 정말 유난히 할머니는 새언니라면 껌뻑 죽을 정도로 이뻐하셨어요. 연애할 때부터 당시 오빠 여친이었던 새언니가 놀러오면 옆에 딱 앉으셔서는 그려 나란 일을 한다고? 웜에 우리 동석이가 뭔 복을 타고 나서 이렇게 대단한 여자를 데리고 와버렸어? 얼굴도 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었구만 하시며 얼마나 신나하시던지 엄마나 저에겐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표정에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결혼하고 신혼집을 저희 집에서 불과 1시간도 안 떨어진 곳에 잡았어요. 저는 솔직히 새언니처럼 똑부러진 사람이 시댁이랍시고 억지로 매주 오는 건 믿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신혼이라 시댁에 잘 보이고 싶어도 어떻게 매주 찾아올까 궁금했는데 곧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새언니는 점수를 따려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목적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저희 집에 오자마자 새언니는 저희 엄마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어머니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저희가 청소할게요. 하곤 오빠에게 눈짓을 합니다. 평소에도 오빠는 새언니한테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럼 오빠는 청소며 설거지며 온갖 심부름까지 다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갑작스런 광경에 노발대발을 하셨고 저희 가족들은 큰일 났다 싶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새언니가 아주 능글능글하게 웃으면서 할머니께 다가가서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할머니 뭐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아 남편 일 시켜서요. 에이 요즘 시대에 이 정도도 안 도와주면 남자가 소방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뼈 빠지게 자기 뒷바라지 해준 엄마 대신 일 좀 하는 건데 오히려 잘하는 거죠. 안 그래요 할머니? 할머니도 그 정도는 허락해 주실 만큼 깨어 있으시잖아요. 오만 애교를 떠는데 그 서슬퍼렇던 할머니는 아무 반항도 못하시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할머니가 엄마에게 뭐라도 시킬라 치면 새언니는 곧바로 오빠에게 하게 했고 할머니는 속으로는 부글부글해도 손주 며느리에게 직접 화를 낼 수는 없고 애꿎은 아빠에게만 잔소리를 하시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주말 저녁에 할머니께서 엄마와 제게 이제 겨울옷 정리하고 봄옷들로 다 꺼내놓으라고 하셔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왔는지 오빠랑 새언니가 놀러 온 겁니다. 그런데 엄마와 제가 하는 걸 보더니 오빠에게 자기야 이거 당신이랑 아버님이랑 둘이서 좀 해. 아버님 좀 해주실 거죠? 저는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오랜만에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올게요. 하더니 저를 보고 눈짓을 이렇게 하대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린 저는 멍하니 있는 엄마를 모시고 바로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옷 정리라는 게 사실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오늘 고생 좀 하겠다 싶었는데 저를 구해준 새언니가 어찌나 고마운지 그리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막 지르는 성격이요. 그날 저랑 엄마 그리고 새언니 3명은 근사한 커피숍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즐겁게 수다 떨다 들어왔죠. 옷 정리도 깨끗하게 다 되어 있었는데 할머니 표정이 심상치는 않는 겁니다. 니들 여기 앉아봐야. 덜컥 겁을 먹은 저랑 엄마와는 달리 새언니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살 웃으면서
왜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하면서 먼저 앉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동안 쌓인 화를 한꺼번에 다 폭발시키려는 듯 오랜 시간 동안 연설을 하셨고 저희를 엄청 혼내셨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던 새언니는 할머니께 말씀 다 끝나셨으면 자기도 한 말씀 올려도 되냐고 하곤 지금까지 새언니가 느꼈던 할머니의 불합리한 모습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머니, 외람된 말씀이지만 왜 집안일은 다 여자들이 전담해야 하는 건가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저희 엄마 설거지 안 한 지 오래되셨습니다. 아빠가 다 하시거든요. 물론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맞벌이도 엄청 많고요. 막상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할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밖에서 일하는 만큼 집에서 할 일도 만만치 않은데 왜 할머니는 어머님이랑 아가씨만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불합리해요. 라고요. 듣고 있던 할머니도 지지 않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는 이제껏 그리 살아왔어. 애미도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건데 그걸 어찌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혀? 암만? 말도 안 되지. 약간 한풀 꺾이신 할머니의 목소리에 새언니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할머니.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셨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심했다고요. 그럼 충분한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평생을 힘들게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셨으면서 또 더 시키려고 하세요. 어머님한테 안 미안하세요? 저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잘해주려고 했을 텐데 할머니는 안 그러신가 봐요. 네? 그때 엄마가 흐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가 바로 달려가 달래주고 오빠도 더 이상 잠자코 있기 그랬는지 할머니께 따지더라고요. 할머니가 너무하신 거라고 하면서 옛날에 시집살이 시킨 것들 중에 자기가 기억하는 몇몇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있었네요. 사방에서 압박을 해들어가니 할머니는 결국 니그들 마음대로 해봐. 집구석 잘 돌아간다. 에이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새언니의 한바탕 전쟁 후 며칠 동안은 할머니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에게만 변화가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 역시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할머니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더군요. 그러다 며칠이 되지 않아 저녁에 밥을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보 설거지 좀 부탁해 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할머니와 아빠였죠. 일단 아빠는 하시면서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막 고무장갑을 끼려고 하는 그때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귀에 스쳤습니다.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시는데 고개를 돌려 엄마 표정을 보니 평소 같았으면 안절부절 당황한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엄마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그러면서 어머니 이제 가끔씩이라도 설거지는 동석이 아빠한테 시킬 거니 그리 하세요. 그게 그리 용납이 안 되시면 제가 나가서 살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며느리 볼낯이 없어서 이렇게는 못 살겠네요. 알아서 하세요. 하시며 집 밖으로 나가시길래 따라 나갔더니 슬퍼하고 있을 줄 알았던 엄마는 오히려 뭔가 후련한 얼굴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시더라고요. 왠지 조금은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아무 말 안 하고 엄마 옆에 서서 한참을 있었네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냐고요? 예상하시는 그대로일 거예요. 새언니는 여전히 저희 집만 오면 우리 집 남자들 일 시키기 바쁩니다. 거기다 얼마 전 임신까지 해서 더더욱 오빠든 아빠든 꼼짝 못해요. 그리고 엄마는 여전히 할머니와 전쟁 중이시고요. 몇십 년을 마치 식민지로 살다가 이제야 독립을 외치는 입장이니 쉽게 놔주시겠어요. 할머니도 임신한 새언니 있을 때는 조용하시다가 새언니만 가면 엄마랑 계속 으르렁거리시는데 제 입장에선 이 편이 훨씬 보기도 좋고 살맛이 나요.
그전처럼 할머니의 독재 속에서 불만들을 가슴에 품고만 살 때보다는 시끄러운 소리도 안 나고 고성도 오갈 때는 있지만 그래도 서운하면 서운하다 표현하고 화나면 화난다 표현하고 사는 지금이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특히 엄마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전에 아무 분란이 없던 시절보다 훨씬 생기가 넘치고 부쩍 밝아지셨거든요. 진짜 새언니한테 잘해야겠어요. 오빠랑 잘 사는 것도 고맙고 할머니와 대신 싸워준 것도 너무너무 고마워서요. 거기다 예쁜 조카까지. 진짜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 덩어리 새언니 아닌가요? 여기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셨다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하고요. 끝으로 꾸역꾸역 자기 감정 눌러가면서 참고 사는 세상. 모든 엄마들 가끔은 뒤없이 들이받아 보세요.